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생활건강혁명이라는 코너를 개설했는데, 이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병원을 멀리하는 건강관리 에센스 책을 쓰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가 병나면은 병원에 가고, 그러면 약 지어주면 그걸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약에는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건강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환자가 듣는 3대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들에게 가면은 한 3가지 거짓말을 듣습니다. 첫째는 고혈압 약은 비타민처럼 평생 먹는다. 또 하나는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발생한다. 또 어떤 분이 부작용이 있다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냐, 의사들은 요즘 혈압약은 잘 나와서 부작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혈압 약은 비타민처럼 평생 먹는 거다, 이런 얘기 자체가, 약이라는 게 고쳤으면 그만 먹어야지 왜 평생 먹습니까? 결국은 평생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고치지 못했다, 평생 약으로 고치지 못한다는 그거를 역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근본적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니,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끊는 게 아니고 혈압을 측정하면서 그리고 생활요법을 개선해서 혈압이 떨어지면은 몇 개월 동안 만에 약을 반으로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줄이면 결국은 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요즘 혈압약은 잘 나와서 부작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말은 몇십 년 전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한 40년 이상을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도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그런 말을 하십니다. 요즘 약은 잘 나와서 부작용이 없다. 그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그래서 근대 양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파라셀수스도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약은 독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모든 약이 필연적으로 독이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을 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의사가 쓴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막 이런 책인데,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혈압이 이제 탁해지고 끈적끈적해지니까 보통 정상 혈압으로는 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알아서 혈압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초 혈관까지,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는 것은 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음식, 운동,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을 실천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혈압약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이른바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대증요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으로는 근본적으로 고혈압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의사 선생님 말을 충실히 듣고 약을 복용을 하지만 고혈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물은 그 메커니즘별로 몇 가지 분류할 수 있는데, 가장 오래된 형태는 혈액의 양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내리는 이른바 이뇨제 계통의 약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심장의 활동력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내리는 그런 약, 또 한 가지 계통은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혈압을 내리는 그런 약으로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이 다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뇨제 성분의 혈압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나트륨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오줌을 많이 누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뇨제 성분이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나고 나트륨도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트륨만 나오겠습니까? 나트륨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는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그런 그 미네랄이 과다하게 소실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과 요산 수치, 또 혈당 수치 같은 것을 올리고 혈액의 점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신장에서 결석과 그 혈전이 생기기 쉬운 그런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심장병, 골다공증, 당뇨병 이런 것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칼륨 보충제라든지 당뇨병 치료제, 통풍 치료제 등으로 복합 처방을 하는데 그 약 자체가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량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은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신부전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제로 인해서 발생된 그 교감신경이 긴장되는 그런 상태가 그 과립구를 늘립니다. 그래서 이 과립구가 활성산소를 배출하게 되고 이것이 췌장과 신장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 메커니즘으로서 자율신경계를 약화를 시켜서 심장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이거는 베타 차단제라는 그런 방식인데, 심장의 기능을 감소시켜서 혈관의 압력을 줄이는 그런 원리인데, 이 방법은 뭐냐면 심장 기능과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 물질의 코엔자임 Q10이라는, 잘 아시겠지?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인데, 이거를 감소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심장의 기능은 심부전증이라든지 신경기능 손상, 우울증, 성기능장애, 심각한 피로감, 고혈당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칼슘 통로 차단제라는 이런 방식인데, 이거는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세포벽에 일정한 길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칼슘의 정상적인 이동을 차단해서 심장 박동을 늦게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건 다시 말해서 심장 기능을 약화를 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장마비로 이어질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네랄인 그 칼슘의 정상적인 이동을 차단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또 소화장애, 성기능장애, 심부전증, 협심증, 심각한 피로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때는 낮춰줘야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장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전형적인 생활습관병인 고혈압은 서서히 올라갈 경우에 또는 항상 높은 경우를 유지할 경우에는 생활습관을 바꿔서 개선하는 이런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은 음식, 운동, 마인드 컨트롤 등 바른 습관을 가져야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더라도 생활요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근본적인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